시카고 지역 한인 교역자회가 어제 오전 55주년 기념 신년 예배 및 할애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카고시의 이른바 이민자 버스 규제에 대해 이민자들을 실어 나르는 텍사스 버스 회사들이 역공에 나섰는데요. 텍사스주의 한 버스 회사가 시카고시를 상대로 버스가 이민자를 예고 없이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시의 최근 조례가 위헌이라며 연방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법원이 미국의 저비용 항공사인 제트블루가 경쟁사인 스프릿 항공을 인수합병하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지난해부터 회원 출입 규정을 강화하며 비회원 단속에 나선 커스코가 최근 매장 입장 시 회원증을 스캔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테스트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도 구글과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면서 이를 상쇄하기 위한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2조 2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가운데 상당 규모가 고금리 차원 압박으로 채무 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시장의 호황 속에서도 경영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의 구직은 더욱 힘들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직장을 구하지 못한 MBA 졸업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이민 위기에 대한 성경적 해결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바프티스트 프레스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데스플레인의 오페카 호수 근처에서 지난 70년 동안 교회로 운영되어 오던 15,000 스퀘어피트의 규모의 부지가 지중해식 레스토랑으로 변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인증 특수 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 교역자회가 어제 오전 55주년 기념 신년 예배 및 할애식을 개최했습니다. 참석자 중 몇 분의 짤막한 신년사를 담아봤는데요.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감리교회의 조선영 목사, 미랄 선교단의 남성호 목사, 약속의 교회 김경수 목사입니다. 올해 2024년도가 갑진년이라 그러는데 말 그대로 값진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주신 날이니까 그 어떤 날보다도 정말 값어치 있는 해, 은혜 때문에 값어치 있고 교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하고 응답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는 새해에도 우리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카고 2024년 새해인데 항상 새해는 우리가 뭔가 기대감을 갖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 기대하시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협의회와 시카고 한인선교협의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시카고 지역의 모든 교역 및 사역자, 신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1부 신년 예배, 2부 신년 할애식으로 나뉘어 진행됐는데요. 시카고 지역 한인교역자회 김광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의 설교는 51대 교역자회 회장인 장에즈라 목사가 맡았습니다. 장 목사는 시편 46장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 뜨기 전 1시간의 평안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이 내게 어떤 꿈이나 비전이나 혹은 능력이나 지혜를 주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여주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기쁘고 평안이 누려지는데 그 평안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겸손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참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힘으로 매일매일 매주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 이어 교역자회 서기 최기환 목사의 인도로 시카고 동포사회와 교회 그리고 미국과 한국을 기도 제목으로 중보의 시간을 가졌으며 주의 만찬 2024년 새 임원 소개 사업 계획 발표 및 감사패 증정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 교역자회는 올 한 해 계획으로 4월 시카고 인근의 신학교 방문, 9월 중 목회자 위로 여행을 준비 중입니다. 연말에는 56차 정기 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인데요. 회장 김광섭 목사입니다. 시카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연로해 가고 비즈니스도 좀 어렵고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고 팬데믹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들 우려하고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어려울 때 더 크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어려움 아픔 가운데서 우리 시카고에 있는 교회들 또한 성도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큰 하나님, 힘있게 부어주신 하나님, 능력이 약할 때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다짐했습니다. 이어 시카고 지역 교회협의회 회장 김영문 목사는 올 한 해 교협 50주년을 맞이해 회복과 변화를 넘어 하나가 되자라는 슬로건으로 첫째, 상처들이 회복되도록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며 둘째, 시카고 기독교 청년연합회에 적극 협력한다. 셋째, 교협을 중심으로 교단 기관의 연합을 추진한다 등의 실천 강령을 제시했는데요. 교회협의회 사업계획으로는 3월 19일 교단별 대표자 모임, 3월 31일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4월 21일 역사 편찬 감사예배, 7월 26일에서 28일 헤브론교회에서 할렐루야 대성회를 개최하고 7월 29일 목회자 세미나, 끝으로 9월 16일 교회 연합 찬양제를 엽니다. 김영문 목사입니다. 우리 2024년도 또 우리 신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 또 교회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 모든 일터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준비된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복을 또 누리며 나누시길 바랍니다. 시카고 한인 선교협의회에서는 3월 3일 오후 5시 세계 선교 흐름과 다가온 선교의 중요성이라는 주제의 선교 세미나와 더불어 가을 중 연합 단기 선교를 계획 중입니다. 회장 임현성 목사는 아울러 올해는 특별히 6월 디아스포라 교회 선교의 밤을 루잔 운동 글로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현석 목사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소리 함께 늘 들으시면서 또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또 함께 헌신하고 협력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직전 교역자회 회장인 김회연 목사와 교회 협의회장인 김경수 목사에게 감사패가 증정됐으며 은퇴 목사회 회원들과 현역 목회자들의 인사와 선물 증정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이를 기념한 신년 감사 특별 찬양을 은퇴 목사회 사모들이 맡아 은혜를 더했습니다. 끝으로 김혜원 목사의 축도로 1부 순서는 마무리됐는데요. 2부 할애식은 교협 회장인 김영문 목사의 인도로 김정환 총영사와 최은주 한인회장의 신년사가 있었습니다. 김인수 동포영사와 허재은 수석 부회장이 각각 김 총영사와 최 회장의 신년사를 대독했습니다. 많은 분들 한파에 여러 가지 독감이나 건강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만사 형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희 영사관에서도 올해 작년에 이어서 다양하게 좋은 행사나 사업들 많이 할 수 있도록 교계와 또 한인 선교 사회가 이제 별개가 아니고 이제 정말 같이 힘을 합쳐서 함께 우리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이 행사를 하는 그런 기회가 많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은퇴 17년째를 맞은 은퇴 목사회 회장 이종영 목사의 신년사도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들이나 우리 교인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한인들이 그걸 넘어서는 힘이 있다. 참 감사가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년도를 통해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셔서 시카고 교회가 새로워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고 그런 기대가 옵니다. 그 복음을 교인들이 받아들이고 가슴이 풍성해질 수 있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면은 교회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한인사회도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우리 함께 이 시카고 땅의 부흥과 또한 시카고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새롭게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 방향으로 서 있을 테니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힘을 합해서 이 한 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같이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기독교 방송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소망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 복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카고시의 이른바 이민자 버스 규제에 대해 이민자를 실어 나르는 텍사스 버스 회사들이 역공에 나섰는데요. 텍사스주의 한 버스 회사가 시카고시를 상대로 버스가 이민자를 예고 없이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시의 최근 조례가 위헌이라며 연방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지난 12월 시카고시의회는 시 당국에 새로운 이민자 하차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버스 회사에 벌금을 부과하고 압류를 하는 수정된 교통조례를 통과시켰죠. 새 조례에는 버스 회사가 시에서 지정한 하차 구역에 이민자를 내리기 전 시 당국에 사전 통지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시카고시는 시의 최신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버스 회사를 상대로 최소 95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실제 2대의 버스가 압류됐으며 두 버스 회사는 대당 $3,400가 넘는 비용을 내고 버스를 되찾아갔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윈 트랜스포테이션 계열사로서 시카고에 압류된 버스 회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 측은 이 조례가 시카고에 오는 이민자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 절차 및 평등 보호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버스회사 측은 연방 판사의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 이를 통해 주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을 기각한다는 방침입니다. 라포드시의 음식 배달 기사인 칼로스 에르난데스는 최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도어대시 같은 앱에서 음식 배달을 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 차량관리국을 방문한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음주운전을 한 이력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됐는데요. 하지만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본 적도 없고 운전 기록도 깨끗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착오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미납벌금이 있는 한 남성이 에르난데스의 이름, 중간 이름, 성, 생년월일이 같아 벌어졌습니다. 모든 주에서는 미 도로교통안전국 산하의 전국 운전자 등록부를 사용합니다. 에르난데스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음주운전 기록으로 해당 시스템에서 적발돼 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문제의 노스캐롤라이나 남성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그는 주 차량국이 일회성 패스를 제공한 뒤 면허증을 일시적으로 갱신했습니다. 이후 방송국의 도움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일치하지 않음 서신을 받은 뒤에야 새 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에르난데스는 현재 다시 도어대시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이 시스템을 어떻게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회원 출입 규정을 강화하며 비회원 단속에 나서온 커스트코가 최근 매장 입장 시 회원증을 스캔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테스트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멤버십 할인 매장인 커스트코는 가입 회원과 가족 1인에게 가정용 카드를 제공하고 있고 매장 입장 시 회원 카드를 직원에게 보여줘야 하지만 최대 2명이 함께 입장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멤버십 공유에 융통성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최근 셀프 체크아웃 계산대를 확대한 이후 비회원들이 타인의 멤버십 카드를 몰래 갖고 들어와 구매하는 현상이 발견되면서 셀프 계산대에서도 멤버십 카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커스코 이용 꿀팁 등 유용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커스코 인사이더는 최근 X와 페이스북에 워싱턴주 이사카 커스코 본사 옆 매장 입구에서 스캐너로 회원 여부를 확인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함께 올린 게시글에서 게시자는 커스코가 입구에서 멤버십 카드 스캐너를 테스트하고 있다. 멤버십 카드 사진이 이용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중이다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스캐너에 붙어있는 안내문에는 입장을 위해 멤버십 카드 스캔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매장 외에 미국 내 다른 몇 곳에서도 유사한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커스코는 2020년 약 6,600만 명의 유료 회원과 1억 1,900만 명의 카드 소지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멤버십 클럽 중 하나입니다. 커스코 회원은 1년 정규 멤버십에 $60를 지불하거나 추가 특전을 포함하는 익섹티브 카드에 $120를 지불합니다.
법원이 미국의 저비용 항공사인 제트블루가 경쟁사인 스프릿 항공을 인수합병하려는 것을 막았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윌리엄 영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두 항공사의 합병을 허용하면 스프릿의 저렴한 항공 서비스를 이용해온 고객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합병을 저지해달라고 요청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트블루와 스프릿은 공동 성명에서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음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제트블루는 양사의 합병으로 미국에서 5번째로 큰 항공사가 탄생하면 아메리칸과 델타, 사우스웨스트, 유나이티드 등 상위 4개 경쟁사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작년 3월 양사 합병으로 경쟁이 줄고 항공료가 인상돼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며 인수합병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죠. 언론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공산업에서 시장 지배력이 더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고용시장의 호황 속에서도 경영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의 구직은 더욱 힘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직장을 구하지 못한 MBA 졸업생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국의 화이트칼라 직장인들은 MBA를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죠. 직장을 그만두고 2년간 최대 $20만 학비와 함께 별도의 생활비까지 스스로 부담해야 하지만 학위 취득 시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최상위권 경영전문대학원 졸업생들도 구직이 힘들어진 건데요. 하버드대의 경우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직장을 구하지 못한 MBA 졸업생의 비율이 2021년에 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0%로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MBA 졸업생들이 선호하는 직장들이 최근 채용의 신중한 분위기로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MBA 졸업생들은 컨설팅이나 첨단 기술, 금융 분야에서 직장을 얻기를 원하지만 최근 1년간 해당 분야의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데스플레인의 오페카 호수 근처에서 지난 70년 동안 교회로 운영되어 오던 15,000스퀘어피트 규모의 건물이 지중해식 레스토랑으로 변모해 눈길을 끕니다. 최근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공식 오픈한 이 식당의 이름은 The Foxtail on the Lake입니다. 주로 닭고기와 쇠고기, 샤워르마, 빠에야를 제공하는 현대적인 지중해식 레스토랑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식당 매니저 데비드 발레가스는 기존의 조명 스테인글라스, 강단에서 쓰여진 샌드위 재단의 일부를 그대로 유지했다며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들은 정말 살아있는 예술작품과 멋진 호숫가를 감상하며 식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70년 동안 이 지역에서 교회로 운영되던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은 빌레가스는 데스플레인 시와의 협의를 거쳐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레스토랑 내부 좌석은 110석, 패티오에 115석을 수용합니다. thefoxtailontheLake.com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이민 위기에 대한 성경적 해결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바프티스트 프레스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복음주의 이민위원회와 기독교 구호단체 월드 릴리프는 어제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를 앞두고 아이오와 뉴햄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지도자들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500명 이상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서명한 서한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또 이 단체들은 40일간의 성경 읽기와 기도 안내서 나는 이방인이었다를 발간했습니다. 이는 대선 후보자들과 기독교 유권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이민 문제를 볼 수 있도록 고안된 겁니다. 성경적 이민 정책이란 당파를 초월해 법과 하나님의 형상인 이민자 모두에 대한 존중을 뜻합니다. 패널들은 기자회견에서 성경에 기초한 정책은 가족의 결속, 예의 바른 태도 및 질서를 촉진한다며 가혹하고 비성경적인 언어를 삼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매서운 바람과 함께 지독한 추위로 생활에 불편함이 많으실 줄 압니다. 이 최고 기온이 한 자릿수 미만인 영하권의 기온은 오늘도 지역 전체에 걸쳐 지속되며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에서 30도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정오까지 쿡카우니와 시카고 북부 및 서부 교외 지역에 한파 경보가 발효됐었죠. 오늘 오전 9시까지 주의보로 전환된 가운데 남부 지역에도 현재 체감 온도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마침내 한낮 기온 10도대로 오릅니다.
종일 대체로 흐리겠고요. 시카고 남부 지역에는 내일까지 밤새 눈이 내릴 가능성이 50% 예보됩니다. 이번 주 후반에도 약간의 눈 소식 전해집니다. 이 시각 기온은 7도, 습도는 63%, 바람은 남서풍이 13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